안녕하세요. 홈체크 김영배입니다. 오늘은 서울 대치동 소재 신축 건축물을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홈체크를 사전 점검하는 회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건축물 점검 등 다양한 점검을 저희 홈체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건축물은 준공 허가를 받기 직전 상태인 신축 건물로서 건축주분께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같이 건축물을 보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점검할 사항으로는 한창 이슈였던 철근 상태에 관련한 철근 탐사와 콘크리트 강도 조사, 그리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유관 점검, 또한 공기질 측정, 누수 여부, 단열 상태, 그리고 수직 수평이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정밀 장비로 점검하는 장비 점검, 3가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본 업무는 비파괴 검사로서요. 슈미트험하고 철근 탐색을 통해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와 그리고 철근, 배근 간격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값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에 보시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듯이 이게 작용 그리고 반작용, 그래서 반발력을 값을 구해서 저희는 적용 공식을 일본 건축 학회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공식은 7.3 반발력 값 R 플러스 100 0.098을 사용해서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본 콘크리트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콘크리트 강도란 7일 강도가 있고 28일 강도가 있습니다. 본 검사의 목적은 28일 강도를 구하기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반결값은 37. 하지만 이게 콘크리트 응용 반응 곡선인데 7일 강도, 28일 강도, 그리고 이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쪽에 있는 28일쯤에 대한 보존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T를 하는데 이 본 건물은 이 사실한 지 300일 정도 됐습니다. 300일에 0.7, 보존값이 0.7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25.9 메가파스칼입니다. 설계값은 얼마입니까? 설계값은 24 메가파스칼인데 설계값보다 상회합니다. 상회하는 네, 좋은 결과값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점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철근 탐사기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본 철근 탐사기는 이 콘크리트 벽 속에 들어있는 철근을 탐사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자 반응으로 철근 간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위에 탐상해보고 아래 탐상해보면은 철근 간격이 이렇게 배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배근, 이 옹목의 경우는 배근 간격이 130에서 150 간격으로 배근이 됩니다. 근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149, 147로서 배근 간격이 잘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건물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적어도 이 구간에 있어서는 합격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피복 두께는 어떻습니까? 철근 탐상의 탐상기는 배근 간격도 알 수 있지만 피복 두께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42, 37, 36. 일반적으로 그 벽의 피복 두께는 30, 3cm죠. 42, 37, 36은 합격입니다. 왜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mm이기 때문에 네,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피복 두께가 중요한 이유는 이 건축물은 외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바람, 비, 각기 여러 가지 횡력. 횡력이 뭐냐면 이 건물이 있으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물, 비,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철근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피복 두께가 중요합니다.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반응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 현상 방지, 그리고 구조물의 내구성 증가, 사용자의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피복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업무 소개 좀 해주실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벽 타일을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단차를 피해놓은 거고요. 한 3mm 정도 떠 있습니다. 이쪽에는 타일 틈새가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하바갈 같은 걸로 씌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 단차가 져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님이 사용을 하시다가 손을 걸려가지고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기령 소장님 시공기술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기술사의 예리한 눈으로 점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가 마감이 안 되어 있어요.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가 외부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이 내벽 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하부층으로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공사에서 알고 있지 싶은데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해볼 생각입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열화상 카메라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단열이 잘 돼 있는지, 누수가 있는 곳이 없는지, 보일러를 가동 시에는 보일러 배관이 깨끗하게 열 전도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창틀 주변을 갖다가 밀실이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이미 태양이 남중하고 있기 때문에 창틀 부분은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으로 열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내의 온도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단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 집에서 포름알데히드나 그런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강제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크아웃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베이크아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반 전문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베이크아웃은 합니다. 정호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바닥을 붙이는 접착제, 그 다음에 도배에 들어간 합성풀, 무엇보다도 가구에 들어간 접착제가 해서 새집증후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유기화합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창문은 다 닫고 출입문은 다 닫은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문과 가구의 문과 서랍은 싹 다 여셔야 됩니다. 서랍이 닫층일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28도에 맞춥니다. 8시간 이상 가동을 하고 8시간 동안 계실 필요는 없어요.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첫날은 28도를 바로 맞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8도를 바로 맞추면 혹시라도 접착하는 부분에서 기포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급격하게 열을 올리면 그 기포가 팽창해가지고 터지면서 바닥이 뜬다든지 도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23도에 맞춰가지고 23도 올라오면 30분 경과 후에 다시 25도, 그 다음에 28도. 단계적으로 첫날만 28도에 맞추시고 8시간 이상 가동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창문을 다 개방해주고 최소 1시간 이상은 환기를 해주시고 창문 닫고 보일러 끄고 퇴근. 그 다음 날은 2도를 올려서 30도, 또 마지막 날은 또 2도를 올려서 32도. 개별 보일러 방식일 경우에는 2도씩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난방공사 난방 공급일 때는 26, 7도 이상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으로 2도씩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베이크아웃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타월 연속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보일러를 켰다 껐다, 데웠다 식었다를 반복해야 층별로 아직 덜 굳어 있는 접착제에서 환경 호르몬이 빨리 나옵니다. 이사 오시고 난 다음이라도 새 가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외출하시면서 다시 실시해 주시는 게, 자녀가 있다든지 반려견 있는 가정에서 특히 해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모든 창은 닫고 방문이나 서랍, 가구 같은 거는 전부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소재 근생빌딩 건물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항과 건축주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드렸으며 사진과 보고서는 약 2시간 후에 메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른 건물을 점검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